최근에 가장 핫한 야구 커뮤니티의 주제 중 하나가 김하성의 진짜 가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선수 평가 지표인 비워가 있죠. 현재 김하성은 비워 기준 메이저리그 공동 8위에 올라 있으며 포지션 플레이어 기준으로는 공동 6위입니다. 김하성보다 순위가 높은 포지션 플레이어는 완더 프랑코, 시미안, 보, 아쿠냐 주니어, 그리고 아라에스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하성이 현재 리그 1위에 올라있는 수비 기여도인 디펜시브 워 1.7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디펜시브 워에 따르면 김하성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가 리그 최고의 수비수라는 것은 충분히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볼 레퍼런스는 베이스볼 서번트, 팬그래프와 함께 야구 팬들에게 가장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이 수비라는 것이 정확한 지표로 줄 세우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럴 것입니다. 디펜시브 워의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뭔가 이상한 이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의 보는 수비 못하기로 유명한 선수이지만 디펜시브 워 기준 메이저리그 공동 27위에 올랐고 그와 같은 0.6을 기록한 선수로는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시미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1인 골드슈비트, 마이너스 0.6인 프레드 프리먼, 마이너스 0.7인 에런 저지보다 보의 수비 기여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OAA로 가게 된다면 조금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의 수비 기여도는 OAA에서 0입니다. 이는 미네소타의 카를로스 코레아와 같은 기록인데요. 이 수치를 보고 있자니 어쩌면 보가 생각보다 수비를 꽤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는 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롭습니다. 김하성의 수비가 리그 탑 티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수비 지표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며 공격 지표에 비해서 절대적인 신뢰도는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OAA-4를 기록하고서도 작년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고 올해 역시도 보의 OAA가 0, 게레로 주니어의 OAA가 -6으로 게레로 주니어는 1루수 중 가장 낮은 OAA를 기록하고 있지만 토론토 팬들에게 이번 시즌 최악의 수비수를 뽑으라면 보가 당연히 1등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하성이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이번 시즌 초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DFS, 즉 데일리 판타지 스코어에서 김하성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기대치를 받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매일 선수들의 데이터를 보고 경기를 시청하면서 DFS를 하는 많은 하드코어 찐팬들이 김하성을 그리고 그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다면 조금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래프트 킹스를 기준으로 하면 김하성의 오프닝데이 기준 가치는 $3,500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현재는 3,700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4,000이 넘으면 꽤 괜찮은 선수고 5,000이 넘으면 리그 정상급 선수란 점을 감안하면 김하성의 가치는 수준급 선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성은 평균적으로 매경기 7점 정도의 판타지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버스가 $5,800에 평균 9점 정도를 기록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치 대비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버스의 가치 기대 밸류가 1.5이고 아레나도가 1.6인데 비해서 김하성은 1.9이니까 꽤 좋은 가성비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DFS에서는 기대 밸류가 2를 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가성비의 선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김하성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대 밸류는 떨어지게 됩니다. 즉, 김하성은 리그 최상위의 가성비를 가진 꾸준한 선수로 DFS 사용자들에게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가치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김하성은 최근 30경기 중 15경기에서 기대치보다 높은 DFS를 기록했고 그가 기록한 DFS 포인트의 평균은 기대치를 모두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현재 김하성이 FA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계약을 기대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재계약을 한 선수들 중 김하성과 포지션이나 가치 그리고 기대 밸류가 가장 비슷한 선수는 뉴욕 매치의 제프 맥닐입니다. 제프 맥닐은 3,500달러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 밸류가 2.2입니다. 제프 맥닐은 2023 시즌이 시작되기 전 4년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매치와 맺었는데요. 2023 시즌 그의 나이는 31살이었고 김하성이 FA가 되는 시즌 김하성의 나이가 29살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이가 더 어리고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김하성의 가치가 더 높을 것입니다. 아마도 FA 김하성의 계약 출발점은 4년 6천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성적을 기록하는지에 따라서 더 큰 계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만 다른 길로 빠져보면 최근 가장 큰 가치 하락을 보인 선수들로는 볼티모어의 카일 브래디시, 애쉬 크래프트, 루이스 세베리노, 드류 스마일리, 에인절스의 리드 데트머스가 있고 가장 큰 가치 상승을 기록한 선수들로는 스펜서 스트라이더, 조시 도널슨, 시리, 니코 호너와 조시 벨이 있습니다. 현재 조시 도널슨의 가치는 3,200달러, 시리는 3,500달러, 니코 호너는 3,500달러로 모두 김하성의 현재 가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최근에 김하성을 보고 있으면 벤 조브리스트나 피긴스가 생각납니다. 두 선수 모두 팀이 필요한 여러 포지션들을 소화하면서 1인분 이상을 해내는 선수들이었고 결국 피긴스는 한 번 그리고 벤 조브리스트는 2번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는데요. 벤 조브리스트 같은 경우는 월드 시리즈 MVP까지 수상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FA 시장에 나왔을 때 그 당시의 퀄리파잉 오퍼 액수 정도의 혹은 그보다 조금 적게 연평균 금액으로 계약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야구는 그때보다는 더 유틸리티, 특히 슈퍼 유틸리티가 될 수 있는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 있는데요. 김하성 선수와 그의 에이전트가 유격수 주전 자리를 노리고 새로운 팀을 찾기보다는 슈퍼 유틸리티로 어필을 하면 더 많은 팀에서 제안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계약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퀄리파잉 오퍼의 계약 규모는 1,965만 달러입니다. 김하성이 FA로 나오게 되는 시점에서 퀄리파잉 오퍼는 아마도 2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제프 맥닐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인 연평균 1,500만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 예상은 연평균 1,500만 달러와 퀄리파잉 오퍼 금액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액수의 연평균 제한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벤 조브리스트나 피긴스 같은 경우는 은퇴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프 맥닐이 조금 더 앞으로 김하성이 어떠한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고 어떠한 계약을 따낼 수 있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기준점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야구 팬들 중 가장 진심인 팬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판타지 리그 사용자들, 그것도 데일리 판타지 리그 사용자들에게 김하성의 평가는 계속 올라가는 중이며 이미 리그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고 가치 역시도 꾸준히 올라가는 중입니다. 현재의 페이스라면 이번 시즌 후반에는 리그 수준급 선수의 평가 기준인 4천을 넘기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리그 최정상의 수비와 중상 이상의 타격을 보여주면서 매일매일 실전을 하고 있는 DFS 형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하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저는 수비자라는 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